보잉은 미공군과 22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7조 5천억 원 규모의 F-15X 전투기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5세대 스텔스기를 넘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 것을 감안하면 미국의 F-15 추가 도입은 다소 의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레바논 침공과 걸프진 등 현대 미공군의 역사를 말할 때 빠질 수 없을 정도로 맹활약한 F-15 전투기지만 배치된 지 30년이 넘어 퇴물로 인식되면 F-15 전투기가 제2의 전성기를 맞는 듯한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F-15 전투기를 추가 도입한 배경에는 카타르와 사우디가 신형 F-15 전투기를 주문하면서 성능 개량이 이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타르가 도입할 예정인 F-15QA와 미공군의 F-15X는 90% 이상의 공통점을 갖게 되는 기체이기 때문에 카타르와 사우디 덕분에 미공군은 도입 비용을 줄이면서 최신 F-15X 기종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편 보잉은 미공군과 계약을 맺으면서 F-15X 1차 주문 8대와 선결제 기술 비용 등으로 1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4,400억 원을 받았습니다. 1차 주문량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공장에서 제작되며 2대는 2021 회계연도, 6대는 2023 회계연도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미공군은 2021 회계연도 몫으로 12대를 요청했으며 5년간에 걸친 방위 프로그램에 근거해 76대를 추가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미 공군이 도입하는 F-15X는 주방위 공군이 주로 운용하는 F-15CD를 일부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현재의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F-15는 한때 퇴역 가능성이 제기된 적도 있었습니다. 2017년 미 공군은 F-15CD 230여 대를 퇴역시키고 F-16 성능 개량에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F-15보다 성능이 크게 향상된 F-15X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은 현대 공중진에서 스텔스기로만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한계와 함께 스텔스를 둘러싼 전장 환경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이 운용하고 있는 F-22와 F-35는 레이더 탐지 확률을 미미한 수준까지 낮추는 5세대 스텔스 기술의 결정체라 불렸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감히 도달하기 어려울 만큼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J-20, 러시아 Su-57 스텔스 전투기가 등장하고 스텔스기를 탐지 요격하는 대스텔스 기술이 발달하면서 미국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위상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Su-57과 4세대 Su-35S 전투기, 중국의 제2와 4세대 제21 전투기가 동아시아와 남중국 해에 투입될 경우 공중전에서 미국이 쉽게 우위를 차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존 최강 전투기라 불리는 F-22는 200대가 채 되지 않고 F-15CD는 성능이 뒤떨어져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F-35A는 무장 탑재량이 적다는 치명적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유럽과 중동 등에도 공군력을 배치해야 하는 만큼 수적으로도 우위를 차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F-15X를 도입하는 이유이며 많은 무장을 탑재하는 첨단 미사일 플랫폼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만일 F-15X가 F-22, F-35A와 함께 투입되면 중국, 러시아 공군의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F-15X는 최대 16발 이상의 공대공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데 F-15X의 무장 탑재력은 이런 요구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로키드 마틴이 개발 중인 AIM-260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한다면 그 위력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AIM-260 미사일의 사거리는 200km로 이는 중국이 개발한 PL-15 미사일의 사거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다기능 위상대 LASA 레이더를 탑재할 수 있고 초음속 무기도 운용이 가능한데 F-15X의 공대지 무장을 대거 탑재해 지상 공격에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미 본토 방공작전에 F-15X를 투입한다면 그 역할이 더욱 커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러시아 폭격기의 근접 비행을 시도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F-22가 투입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F-22는 스텔스기라 운영 유지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F-16은 항속거리가 짧고 F-35A는 스텔스 성능을 위해 내부 무장차를 설치하면서 비행 성능이 떨어집니다. 반면 F-15X는 강력한 쌍발 엔진을 탑재해
장거리 비행과 신속한 출동이 가능합니다. 이에 향후 F-15CD를 대체하게 되면 F-15X는 미 본토 방어에서 상당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지상 공격용인 F-15E까지 대체할 경우 전체 생산 규모는 400여 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F-35를 생산하는 록히드 마틴 정도는 아니지만 보잉은 T-7A 훈련기와 더불어 군수 분야 생산 물량을 상당수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는 셈입니다. 미국이 F-15X를 도입하자 현재 우리나라가 운용하고 있는 F-15K의 성능 개량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F-15K가 처음 도입된 2000년대 당시에는 첨단 수준의 전투기였지만 현재 시점에서 중국 J-21이나 러시아 Su-35와 맞서기에는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F-15를 늦게 도입한 싱가포르보다 성능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공군에서는 F-15K 항저밍 위성 항법 체계 GPS를 강화하는 작업이 추진 중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5월 제12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항공기 항저밍 GPS 체계 사업 구매 계획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F-15K의 항저밍 안테나와 피아 식별 장비, 연합 진술 데이터 링크를 장착하는 것으로 2025년까지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정도 성능 개량으로는 중국, 러시아 등의 공중전력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도 공중전 위주였던 F-15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AESA 레이더와 디지털 전자전 시스템, 신형 임무 컴퓨터 등을 장착하면서 공대지 능력을 높여 미 공군의 F-15와 유사한 형태로 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일본이 이 같은 성능 개량을 할 경우 유사시 독도 인근에서 일본과 대치할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F-15K가 쉽게 우위를 차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물론 우리 군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2020에서 2024 국방중기 계획에는 F-15K 성능 개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향후 F-15K 레이더를 AESA 레이더로 교체하고 전자장비와 무장 등을 개량할 방침입니다. 모옹디오 제작사인 보잉이 F-15X를 생산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개량은 F-15X와 유사한 형태를 필 가능성이 있습니다. 4세대 F-15K 전투기가 성능 개량을 통해 4.5세대 전투기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잉과 BAE 시스템즈를 비롯한 해외 방산업체들은 공군을 상대로 F-15K 성능 개량과 관련된 다양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문제는 사업 시기와 예산입니다. 우리 군은 이르면 2022년부터 F-15K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0년대 말부터는 성능 개량을 마친 KF-16, F-15K 전투기와 한국형 전투기 KF-X가 영공방어의 주축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공군이 F-35의 비도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부양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1조 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F-15K 성능 개량이 정상 추진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